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의 현장 조건혁입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행란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 달에 취임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행란입니다. 복지TV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제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월에 2월까지는 기호 1번 김행란 후보자에서 이제 지금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6대 회장님으로 이제 위치가 바뀌셨는데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한 포부를 갖고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와 그리고 네. 직업재활시설협회의 어떤 기능과 그리고 우리 시설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네. 지금 한 2달 반 정도를 계속 이제 그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저임금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바쁘기도 하고 이제 외부의 어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방안들을 찾으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요즘에는 복지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떠한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한 600여 개 직업재활시설, 그러니까 이제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을 경험을 하고 일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보호 고용이 되어 있는 이런 각 지역에 전국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시설들이 한 600여 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70여 개 시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제 조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직과 그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조직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시설들은 아주 단적인 예로 조금 이제 시설이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시설들은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장 장애인들과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설들, 그런 시설들은 아직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17개 시도협회 중앙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 해소도 굉장히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네.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는 이제 시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중앙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움직이는 것이 좀 강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각 지역 협회의 협회장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간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의 좋은 사례가 또 좀 더 부족한 지역의 사례로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일단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좀 네. 강력하게 조직해 나가는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지역에서 각계격파 형식으로 했다면은 이제 네. 지금은 좀 많이 뭉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요즘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 같은 이제 문제는 각 지역에서 이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네. 혹은 이제 기재부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협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중앙 부처들과 이제 대화를 함으로써 그쪽에 있는 어떤 지원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부 쪽 기관에서 네, 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그쪽을 방향을 네. 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유형이 목적과 기능에 맞게 좀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보호 작업장이라던가 근로사업장 그리고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등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그리고 이제 근로시설 이제 세 종류로 현재 직업재활 시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서 좀 작년부터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한 이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적응훈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고 그냥 직업에 대한 훈련 위주로 이제 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보호 작업장은 훈련과 더불어서 보호 네. 고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의 개념이라면 어떠한 그러니까 부분인가요? 근로 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 적용제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특성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은 이제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학교 정도의 뭐 학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 무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직업적응 훈련 시설 또한 이제 성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직업적응 훈련, 그러니까 직업 고용이 되기 전에 이제 훈련을 받는 네. 이런 시설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근로 사업장과 네. 보호 작업장 가장 큰 차이점은 최저임금으로 이제 그 임금 수준을 네. 받는다. 그리고 네네. 받지 좀 더 밑에 네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네, 그렇게 그 차이가 이해를 있습니다.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직업재활 시설들, 뭐 직업적응 훈련 시설, 그리고 보호 작업장, 근로시설 모두가 최중증 장애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에게 시설에서 최저임금을 지급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혹은 직업재활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이 경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에서 전부 다 복지를 배우고 나와서 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종사자들에게 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측면에서 좀 열악하고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직업재활 시설이 굉장히 변방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영역보다는 지원이 좀 열악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점들이 좀 한계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을 말씀하고 네.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최저임금 부분에 있는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는 어떤 조항인 건가요? 좀 이제 약간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최저임금 적용제에는 원래는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8시간 근로를 하면 8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맞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 안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이제 최저임금법 을 보면 7조에 보면 최저임금 적용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항에 의거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 적용제를 받는 것이죠, 시설에서. 이게 그러면 일반 이제 그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최저임금을 왜 안 주냐라고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뭐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장애가 이제 굉장히 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좀 차별한다거나 이제 국가에서 비장애인들에게 고시한 7,520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어떤 기능에 맞는 최저임금을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이제 맞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사실 국가에서 최저임금에 맞는 보충급여를 해야 맞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좀 낮추는 방안과 낮추지 않을 거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라는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신 네.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협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뭐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협회에서는 이제 시설들이 이제 생산을 좀 원활하게 해서 최저임금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시설이 그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나 고용부 와 이제 협의를 해서 지원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네. 앞으로 돌아가 봐서 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직업 능력 개발이나 교육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시설에서는 이제 직업 훈련은 이제 우리 시설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사회생활 혹은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으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들에 가서 훈련이나 그다음에 현장 체험이나 현장 실습들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어떤 습관도 좀 기르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장애인들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현장 중심적인 거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현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좀 필요한 부분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 굉장히 많죠. 시설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설들이 평균 한 4명 정도의 종사자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이 중증 발달 장애인분들을 한 명을 데리고 현장 체험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한 명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1대1로 지원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4명이 대부분 시설들이 30명, 40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두 케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 체험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교육 훈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장 중심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은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점을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이게 우리 협회나 시설들에서 이 부분을 노력해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교육부나 그다음에 고용부, 복지부, 그다음에 우리 협회 이렇게 네 조직이 함께 고민을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성인기로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직업 훈련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시설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또
그 일반 사업장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 루트를 좀 만들고 이런 루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정책들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이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죠. 그래서 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가 함께 이런 측면에서 좀 벽을 없애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정부와 단체가 많이 이제 협력을 해서 네. 조금 더 많은 훈련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네.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회장님의 목표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가 네. 굉장히 일자리가 이제 이분들의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여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여기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각 지자체, 전국의 각 지자체 17개 지역에 지금 1개씩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원래 기능은 각 지역에서 나오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을 받은 그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과 유통 그리고 정보 제공이랑 마케팅 같은 것도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판매 시설도 우리 직업재활 시설 못지않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제 해야 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이제 마케팅 기능 혹은 이제 컨설팅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좀 제대로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협회가 지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좀 이제 지침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최근에 좋은 행사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계천에서 전시 홍보 장터를 개최하셨는데 네. 어떠한 행사였나요? 이제 전시 홍보 그 청계천에서 한 전시 홍보 행사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청계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뚫기 위한 전시 홍보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공공으로는 화장지나 복사용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네. 이제 사실은 우리 직업재활 시설들이 그 복사용지나 화장지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비누, 그다음에 뭐 떡 같은 것도 생산을 하고요. 떡이요? 먹는 떡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차. 우리 마시는 네, 차 네. 종류 굉장히 이런 것들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뭐 에코백 같은 거, 예. 그다음 뭐 카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공공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더 널리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일반 시민들이 알 좀 수 있도록. 많이 알 수 있도록 네.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떠한 효과를 보셨나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이 행사가 이제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이제 서울시 그 청계천 주변에 있는 네. 그 시민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에 와서 그 제품들을 또 접하고 또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시설에서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이제 이런 효과,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에 대해서 혹시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이제 다음 배 또 다시 추진하실 때는 좀 더 홍보를 네, 네. 널리 네, 네. 하셔서 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네, 네. 저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 안전에 기여하는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제도인가요? 이제 우선구매 제도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을 총 예산의
예산의 1% 이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어떤 결과를 보면 1%를 사실 구매를 못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달하는 기관들이.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그 수익으로 장애인들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사실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제도가 민간에게는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대한 만큼의 이제 그러한 이제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도 네. 이제 장애인분들이 일반 사회로 좀 더 일자리를 참여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부분이 있어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함께 지면서 1% 어쨌거나 1%를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렇게 좀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네. 근데 지금 의무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미달했다 정도로만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어떤 페널티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정부에서 규제를 좀 더 네. 강하게 네, 네.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산품 거래가 이제 또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생산품 생산 시설 그리고 판매 시설을 거쳐서 공공기관 이러한 단계로 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 시설 간에 좀 약간 트러블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 그럼에 따라서 이제 회장님께서 공약으로 시설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판매 시설도 열악하고 생산 시설도 열악하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판매 시설도 또한 이제 실적으로 올려야 하는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판매 시설 또한 한 직원이 한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생산품을 모두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 공공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만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는 생산시설에서는 공공으로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이제 이에 대한 좀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시설에서는 실적을 올리려다가 보니 이제 수수료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수수료의 문제 혹은 이제 판매를 안 해주는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인하는 갈등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으로는 좀 판매 시설에 적정한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위주보다는 이제 아까도 드렸지만 마케팅이나 컨설팅이나 그래서 지역 생산 시설들을 소프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약간 구조 변경을 하면 좀 더 상생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각 시설들이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회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거에 비해서 직업 재활 시설이 운영이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 크게 조명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단체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의 장애인 복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보호 위주로 굉장히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업재활 시설들은 그동안 이제 변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자리가 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의 자립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이 과 맞물리면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들이 좀 이제 약간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장애인들도 일할 권리가 있다. 네. 당연히 그들이 성인이라면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사실은 아직은 사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 시설만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제 조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인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서 네. 직업재활 시설이 좀 더 중증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서 탈시설 정책이 네. 추진됨에 따라서 네. 중증 장애인의 낮 활동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협회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탈시설화에 사실 맞물려서 지금 보호 영역, 보호 시설, 거주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이제 굉장히 자립 그다음에 사회 통합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낮에는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주 관건인데 네. 성인이라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탈시설과 그에 맞물리는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사실은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직업재활 시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거와 함께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권 보장도 관심이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으니까 협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그만큼 많은 도움이 필요된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질문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네. 졸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일자리 대책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이제 전국에서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한 9천여 명 평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거의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에서는 졸업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고용부에서는 또 이들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 고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부와 이제 복지부, 고용부가 함께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으로 진입을 했을 때 비장애인하고 동등하게 이들이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제 급선무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여기에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 어딘가로 일자리로 배치를 해주고 직업훈련 시설로 배치를 해줘 그들의 기능에 따라 혹은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지금 중간 지원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그들의 능력에 맞게 배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간 지원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성인기로 들어가는 이 중증 장애인분들이 사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네. 대부분 이제 가정에 있는데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일단 졸업을 하면 어딘가로 들어와서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네. 묻고 또 정보도
듣고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협회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협회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함께 이제 고용부와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 네. 그러면 이제 종사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이 네. 이제 역량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교육은 좀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보수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비즈니스 링크 같은 사업들을 현장에 들어가서 컨설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직무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일인가요? 네. 그 직원 연수도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건 어떤 연수였나요? 그것은 이제 제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네네. 이제 우리 협회 직원들과 함께 하는 연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업무를 익히느라고 서로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지난 1박 2일 연수를 통해서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습니다. 혹시 참가했던 종사자분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좋았던 것 같은데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직원들과도 소통하기 위해서도 하고 계시는데 후배들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피 현상은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이 현상을 해소하고 좋은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그리고 높은 이직률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직률 그리고 이직률은 직업재활 시설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는데 종사자들이 우리가 중증 장애인분들이 한 30명, 40명 평균 훈련을 받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평균 4명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포함. 그러면 이 4명의 직원들이 그들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생산에 들어가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네. 이러한 그리고 회계 총무 파트를 맡아야 되는 4명의 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과정한 업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중률이 사실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30명 기준 했을 때 최대 9명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직원들이 입사를 해서도 1년을 못 넘기고 이직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혹시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부 측에서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이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영역이 항상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종사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을 사실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넓게 보면 국가가 지침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좀 복지부가 지자체가 이런 종사자 규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약간 좀 규제를 하는 이제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회 측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거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이게 각 지역의 지원 기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모든 지역의 이 자료들을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어느 지역에는 지침대로 지원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재활 시설의 지침대로 종사자를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떤 타당성. 그다음에 이유 이런 것들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각 지역에 지자체에 계속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혹시 많이 지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원율은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100%가 넘는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의 이제 100% 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한 60%, 70% 정도 이제 그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기본법은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들을 사회적 기본법 안으로 놓고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지원을 이제 그 근간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본법의 어떤 이제 기본 이념인데, 네네. 네, 기본 이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본법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다시 사회적 경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제 이제 유승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께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두 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 발의 안에는 저희가 직업재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윤호중 의원님의 발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이제 통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단 이 법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작업들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념이나 목적을 보면 네. 직업재활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기본법 안에서 이제 기본법이 말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우리 직업재활 시설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받을 수만 있다면 뭐 다양한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안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마련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장애인 고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이라는 게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전적인 지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네. 금전적인 지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제 표준 사업장이라든지 이러한 영역들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있을 때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기본법 안에서 사회적 기업은 또 다른 또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네. 네, 그 부분도 이제 많은 이제 혜택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저임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을 네. 이 사회적 경제 기본 영역에 들어가면서 지원을 받는다면 조금 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지원들을 아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에서는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충당이 될 수 있다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이제 직업재활 시설들의 어떤 수익은 모두 장애인 고용에 이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장애인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빨리 사회적 기업 영역 안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네, 게 네. 시급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직업재활 시설이 현재는 이제 근로자성, 중증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근로자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80%에 해당되는 직업재활 시설들이 굉장히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게 제 기능이었는데 그 기능을 조금씩 이제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과정이 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능을 이제 찾아내는 것.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 그야말로 사회에서는 소외되는 취중증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이제 작업을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몫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현재 시스템이 갖춰 있는 시설들에는 이제 고용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을 이끌어내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저희 협회가 앞으로 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네, 부족한 부분도 역시 물론 정부에게 말을 네네. 해서 채워넣을 수 네네.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중증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 일이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성인이 되면 그들이 당연히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이제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하고 있으니 직업재활시설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김행란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